늦가을이었다. 바람은 쓸쓸했고 낙엽은 바닥을 스치며 계절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현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메일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현우야, 나 기억나? 발신자는 낯익은 이름 소영.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년 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던 첫사랑. 그렇게 사라진 그녀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불안이 뒤섞였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소영이 맞아?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는 여전했다.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 만남의 장소는 대학로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창가에 앉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소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옛 기억이 밀려왔다. 현우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18살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몇 년 전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삶은 순탄치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적 같다고.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아버지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셔서 이사도 급하게 했고 연락처도 잃어버렸어. 그땐 미성숙했나 봐. 그냥 잊자고 생각했지. 현우는 그 말을 믿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고 비 오는 날엔 영화관에서 예전처럼 손을 꼭 잡았다. 첫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현우는 마치 청춘을 다시 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현우야,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료기기 수입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기회를 줬다며 소액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같이 시작해 볼래? 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 같았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인출하고 투자 명목으로 그녀에게 돈을 건넸다. 처음엔 문제 없었다. 그녀는 사업회의라며 바쁘게 움직였고 가끔은 미국 출장을 간다고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메시지는 읽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SNS 계정도 사라졌다. 카페도 문을 닫았다. 이상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문의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분 이미 동일 수법으로 피해자 여러 명 있습니다. 전과도 있고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사기꾼이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수갑이 채워진 손, 초췌한 얼굴. 그런데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현우야. 나도 처음엔 그냥 계획이었어. 근데 당신한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 나오는 길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심이었으면 더 아픈 거 알아? 그 후 몇 달간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 돈보다도 무너진 건 마음이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감정. 하지만 봄이 되었다. 벚꽃이 피었고 거리엔 연인들이 웃고 있었다. 현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녀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 그는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는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다. 사람은 상처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내 첫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을 뿐이다.